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이 강연을 이제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논문 쓰는 게 편하지. 이거 하는 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룹 멤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뭔가 그 그룹 멤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지나온 길 가야 이렇게 약간 좀 일반적인 그런 문구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 제 이야기를 이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제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연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업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기본 원칙을 가지자인데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겠죠. 역사적으로 이제 쭉 가보면 72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 초등학교가 이제 72년에서 77년까지 다녔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여기 전자석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었고, 물론 여기 뭐 성냥으로 총 만드는 것도 있고요. 갈릴레오 위인전을 읽고 그 문방구에 가서 렌즈를 사다가 이렇게 망원경도 만들고 그랬던 게 이제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뭐 손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깎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뭔가 과학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분 소개를 받아서 망원경을 만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4인치, 혹시 망원경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반사경을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망원경을 만드는 우리 뉴턴식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망원경을 4인치짜리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말고는 딱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프라이버시상 조금 가렸고요. 다른 분이 만드신 망원경 옆에서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 보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망원경을 만들고 별을 보자. 그래서 아마추어 천문가 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 연세대 일산 천문대가 있었는데 일산 천문대 가서 별도 보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여기 뭐 물리하는 과학하는 많은 학생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마 하게 된 그 계기가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았을 텐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물상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담임 선생님이었고 그분이 아주 좋으신 선생님이었어요. 물상도 재밌고 그래서 이제 물리를 좋아하게 됐고요. 아마 저의 커리어를 이제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아닐까,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81년에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조금 더 큰 망원경, 6인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4인치에서 6인치면은 1.5배밖에 안 돼서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만들기는 훨씬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만들었고 그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진이 요건데 그때 뭐 사진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별을 따라가면서 별을 찍어볼까 하느라고 이렇게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던 사진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만들기를 좋아했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물리학과를 진학하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나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저차 이제 서울대학교를 84년에 들어갔고요. 4년 내내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학기 중에는 그래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본보기로 남아 있는 가장 열심히 한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 물리 책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중간에 펼쳤는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깨알같이 써가면서 공부를 전체를 했어요. 할러데이니 레즈닉이라는 책인데, 그리고 그 옆면을 찍은 건데 지금은 안 하겠지만 요즘 뭐 다 PDF로 보지만 옛날에 책이 두꺼우면 이렇게 잘라서 분철을 했거든요. 너덜너덜해지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방학 때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농구를 제가 좋아해서 농구를 그때 열심히 해서 아마 지금까지 좀 체력적으로 그렇게 딸리지 않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대학교 때 농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3학년 끝나고 2학기를 끝나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뭐 그냥 열심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본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면 직접 학비와 생활비 이런 걸 다 본인이 감당을 했었어야 됐고요. 3학년 말에 유학 가는 친구가 대학 그 외국에 가면 학비랑 월급을 준단다. 그래서 야 그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한 이유로 심각히 고민한 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이유로 그럼 나도 한번 유학을 가볼까? 그래서 3학년 말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어찌저찌 스탠포드 대학원에 어드미션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준비는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뭔가 고체물리 실험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가게 되면 지도 교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해필이면 스탠포드 제가 간 학과 어플라이드 피직스에 가고 싶은 그러니까 고체물리 실험을 하는 그룹이 별로 없었고요. 액티브하게 연구하는. 그래서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했더니 남은 그룹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지도 교수님 피에로 피네타라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가서 여쭤봤더니 뭐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이제 가서 아주 오래된 컴퓨터 여기 딱 보면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처럼 보이죠.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고요. 그때 대학원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연구보다는 사실 대학원 때는 이렇게 그때 같이 놀던 학생들 하고 저녁 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찌저찌 졸업은 했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의 삶 이런 것도 상당히 즐기고 그리 하다 보니까 여기 제가 구름을 이렇게 했는데 저의 커리어에 약간 먹구름이 꼈어요. 왜 꼈냐면 연구가 그때는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를 가든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회사를 가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 교수가 되신 분이 있어요. GX 션이라고 젊지만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왜 나를 찾지?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학생 때 일했던 곳이 이제 SSRL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빔라인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빔라인을 만들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옆에 보니까 제가 있어서 이제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제가 만든 빔라인인데 이렇게 요거를 이제 연구원 시절에 몇 년에 걸쳐서 만들게 되었고 연구 그 빔라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션 그룹에서 연구를 잘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제 분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상관 물질이라는 것에 알페스라는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알페스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재미가 있어서 물리 연구의 재미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핀 전화 분리라는 것을 관측을 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요 연구를 하면서 그때 썼던 랩 노트를 잠깐 카피를 해봤는데 뭐 시료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받은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먹구름이 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먹구름이 뭐냐? 이때가 저희 분야하고는 다른 새로운 분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노 바이오였습니다. 90년대 말에. 그래서 저희 분야는 잘 안 뽑아요. 그래서 거의 그만둘 뻔했어요. 제가 또 회사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사들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뽑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2000년대가 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찮게 스탠퍼드를 먼저 거쳐가신 연세대에 계시던 어떤 교수님께서 한번 지원을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1년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또 연세대로 연세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에서 2015년까지 14년간 근무를 했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조금 전에 제가 알페스라는 걸 셌다고 했는데 알페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알페스라는 분야를 거의 본격적인 그런 연구는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비를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장비를 좀 셋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굉장히 모자랐고요. 연구비가 모자라서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고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요. 대부분은 이런 외국의 방사광 가속기에 출장을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 옷이 제 학생이고요. 여기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있는데 외국에 출장을 가서 실험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연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그 업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궤도 가구 운동량 물리라는 것을 이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의 그 연구 생활 좋은 학생들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2014년쯤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IBS 연구단을 이끌고 계시던 노태훈 교수님,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인데 그분께서 서울대학교로 와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 연세대학교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좋은 생활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연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였죠. 그래서 IBS 연구단에 새로운 기회를 연구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제 가게 되면서 제가 이런 최첨단 장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게 구축된 장비의 일부인데 우리가 알페스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있고 이따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인시추 알페스라는 것을 해보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인시추 알페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복잡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구축을 하게 되었고 곧이어 수원자층 방막 연구라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학교 현재까지 어떻게 쭉 진행돼 왔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분야, 연구 분야하고 과연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를 소개시켜 드리면
제 분야는 각도분해 광전자 분광학이라고 하고요. 알페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고 고체의 밴드 구조를 직접 관측하는 매우 유용한 툴입니다. 2001년에 제가 왔을 때 실질적인 국내 알페스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기 작년 12월에 했던 알페스 워크숍인데 거기 보시면 국내에서 한 건데 많은 연구자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다수의 알페스 연구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알페스를 이용하여 강상관계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고요. 강상관계 물질이라 함은 고온 초전도체, 자성물질, 위상물질 등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물성을 가진 그러한 물질들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아까 연구원 시절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서울대 이직을 해서 했던 그 간단하게 한 줄짜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핀 전화 분리라는 것이 있는데 고체 안을 보면 이온들이 있고 이 안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전자를 이렇게 잘 보면 전자에는 전하와 스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늘 붙어 다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떼어낼 수는 없어요. 떼어낼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것이 스핀과 전하가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스핀 전하 분리라고 하고요. 이것은 1차원 강상관 물질에서 나타난 특성으로서 1950년대 이론적으로 처음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고 제가 이제 1996년에 실험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됐나 보면 제가 이제 쉔그룹에 갔을 때 이제 그 슈퍼바이저인 쉔 교수가 1차원 문제를 한번 해보자고 시료를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찾고 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어떤 다른 학생이 받아놓은 시료가 있는데 그 시료에 이제 데이터를 받았는데 아주 데이터가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서 1996년 2월에 실험을 했고요. 아까 랩노트 보여드렸지만 논문 투고를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실험했고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다 쓰고 해서 2개월 만에 투고를 해서 여기 보시면 11월에 이제 억셉트가 돼서 나왔는데 이게 그 논문이에요. 그리고 1997년은 전자가 발견된 지 100년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이 필 앤더슨이라는 분이 기고를 했어요. When the electron falls apart라는 이런 제목으로 Physics Today에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굉장히 중요한 그 실험적 결과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세대로 이직 후에 이때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받았고요. 네이처 피직스에 발표를 했고 이러한 결과가 요즘도 계속 스핀 전하 분리에 대한 그 실험적인 결과로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궤도 가군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에 궤도 가군동량 물리라는 것인데 궤도 가군동량은 발음하기도 힘든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OAM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07년에 독일에서 했던 콜패스라는 학회를 갔어요. 이게 그때 사진인데 여기 제가 서 있고요. 그때 스위스의 그리오니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발표를 했어요. 뭘 했냐면 라시바라는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잘 알려진 거였는데 저는 그때 몰랐고 이분이 근데 이것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이렇게 얻어놓고요. 까먹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2010년에 위상절연체인 비스무스 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의 원편광 이색성이라는 어떤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물리 분야의 아주 중요한 저널인 PRL에 발표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궤도 가군동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궤도 가군동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7년에 들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져봤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때 그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분야는 표면 물리라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총 가군동량에서 좀 더 강상관계 물질과 관계 있는 그러한 데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을 해봤더니 라시바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리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인데, 저 나름대로의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을 해밀토니안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도 PRL이라는 논문에 발표를 해서 이것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요게 또 더 다른 궤도가구 운동량이 훨씬 적용 범위가 넓지 않을까 해서 계속 하다가 포항공대 이현우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베리커버처, 위상절연체에서 많이 나오는 양인데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베리커버처라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또 실험적으로 관측도 했습니다. 이 둘 다 PRL에 발표를 했고요.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현재 스핀트로닉스라는 미래의 전자산업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스핀트로닉스에서 더 발전을 해서 오비트로닉스라는 것을 국내 연구자들 중심으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분야인데, 그거에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연구가 여기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데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 서울대에 와서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RPS라는 것을 구축을 했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갔을 때 그 연구단 내 인터널 리뷰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시추 RPS라는 것을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미 시스템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 돌아가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물론 해보고 싶었던 분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잘 셋업을 하고 잘 돌아가게 했고요. 그럼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처음으로 할까?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그 옆 그룹에서 제일 잘 기를 수 있는 스트론튬 루서넷이라는 연구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막 성장을 시작했고요.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에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얇은 방막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곧이어서 수원자층,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한 방막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단원자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다양한 물질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얇은 방막 수원자층에서 이게 좀 죄송합니다. 용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바꾸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Symmetry Protected Nodal Structures in Ultra-Thin SRO Film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여간 이러한 이상한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목을 가진 논문이 그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논문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여기서 이제 더 가서 단일 원자층으로 가서 거기에 물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또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려면 제 커리어가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리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학을 결정했던 것, 왜 했는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피에네타 그룹을 정하게 된 이유 말씀드렸죠. 쉔 그룹 어떻게 가게 됐는지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 가게 된 이유 말씀드렸고,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뭔가 생각을 열심히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민망을 합니다. 이렇게 막 제목이 커리어 디시전스인데 그거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그 물리에서 많이 쓰는 패스 인티그럴이라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 물리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옵티멈한가 이거를 많이 하는데, 뭐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잘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에 뭐가 가장 중요했던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내게 있어서 드라이브가 뭐였는가, 또는 우리들의 드라이브가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 커리어 디시전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강연도 볼 수 있는데 올바른 결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경우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다른 분야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 기초과학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계속 진리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기본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 원칙을 뭔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다음에 이제 안지훈 교수님 발표하실 텐데 제목을 보고 아주 제가 좋았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하시니까 저는 그거 빼고 나머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 커리어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했던 거, 잘했던 거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구를 즐기면서 하자입니다. 목적의 순수성. 그러니까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사실 기초학문 자체로서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뭔가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들었던 게,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아인슈타인이 되기 위해서 물리학과를 왔는데 힘들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굉장히 낙담을 하던 그런 걸 본데, 그게 이제 제가 늘 이용하는 그 요기하고 반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열심히 즐기다가 보면 아인슈타인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죠. 당연히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보면 옛날부터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물리학과 진학, 뭐 현재 연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제가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그 위의 것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잘 못한 거. 많이 알고 넓게 보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궤도 가군동량 연구 이거 보면 표면 물리, J 피직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고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야를 뭐가 하고 있는가 그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고체 물리 연구의 입자 물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아마 제가 가장 잘 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be brave.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커리어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또는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실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 못했던 가장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뭔가 대가와 맞설 배짱 이런 것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더 용감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돼 있자. 제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예가 미국 버클리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ALS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한 시스템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뭐 논문도 안 나오고 잡도 없어요. 템포러리 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몇 년인가요? 한 8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그래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시스템이 그 그래핀 연구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당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논문, 업적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새로운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놓친 기회보다는 올 기회가 많다. 놓쳐서 안 올 것 같지만 또 옵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이런 기본에 투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늘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연구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담인데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하는 속담이 있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구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집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집단 지성이 당연히 강하죠. 주변의 동료 별 아닌 것 같은데 이 옆에 잘 보세요. 옆에 둘러보세요. 주변 동료가 미래 선도과학자가 되고요. 여러분 커리어에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요거 늘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도와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것이 늘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심하시고 같이 하면서 베풀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노벨상 수상자 앞에 말씀드렸던 필립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More is different. 이게 이제 물리에서 저희 분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쿼트인데 이걸 좀 바꿔봤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More is better. Together is better. 같이 하는 연구가 사진은 안 넣었지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운 연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다시 첫 장을 붙였어요. 우리가 이런 뒤에 백그라운드 보이는 길을 찾아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길을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기본 원칙을 가지자인데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앞길을 나갈 텐데 여기 가야 할 길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 그룹 멤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